한국일보에서 조현성 변호사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문일답을 올려놨습니다. 조현성 변호사는 천화동인 6호의 소유주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솔직히 다 이야기하라고 했다. 또 귀가 번쩍 뜨이죠. 지금 그 대장동 개발 의혹하고 관련해서 나오는 사람마다 발뺌을 하고 나오는 사람마다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뉴스 나와 있는 거 혹은 뭐 이렇게 나눠 보면은 그 좌파 성향의 그 언론 매체들 또 우파 성향의 언론 매체들이 내놓는 내용들이 반쪽짜리도 아니고 자기네 편은 살살 발라서 이렇게 빼고 나오는 뉴스처럼 보인다. 그래서 국민은 그 뉴스가 참으로 알맹이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밖에 그런 것들을 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장본인이 남욱 변호사, 이 조현성 변호사를 통해서 솔직히 다 얘기해라 그러면 또 우리가 좀 들어볼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어디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이제 이 뉴스를 같이 보는 겁니다. 10월 3일 한국일보가 이 단독 인터뷰를 하려고 아마 제주까지 간 모양입니다. 제주에서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출발부터 한국일보가 한 문장을 썼습니다. 천화동인 6호 소유주 조현성 변호사 44살. 이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답변을 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볼 때 혹은 이런 지금 모든 문제들 항상 뭐 문제가 있으니까 언론사에서 마이크 대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 답을 할 때 정말 그래도 괜찮다 하는 사람을 빼고는 다 이 모양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그런데 제목은 솔직히 다 얘기하라고 해서 솔직히 다 얘기한 거죠. 이들에게는 이 두 개가 이퀄로 연결이 됩니다. 그 말이 그 말이다. 참 국민이 그래서 머리가 아픈 것이죠. 대충 뭐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최근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조현성 변호사는 유동규라는 사람의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 최근 언론 보도가 나온 지는 오래 안 됐죠. 그럼 그때까지 유동규라는 사람은 그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면 조현성 변호사는 유동규 씨를 모르는구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것도 모르는구나. 그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혹은 범죄자도 똑같습니다. 그 변호사하고 범죄자하고 뭐 사고를 하는 그 패턴이 거의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물어야 합니다. 유동규 씨가 그러면은 유동규라는 이름이 아니라 혹시 유언이라는 이름을 써서 그 이름만 알고 있었나? 아니면 다른 닉네임이 있었나? 그냥 형이라고
뭐 형인지 동생인지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었나? 그러면 얼굴만 알고 있었나? 이런 다른 것들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이름 몰랐다고 하니까, 유동규라는 걸 몰랐다고 하니까. 액면 그대로 유동규라는 이름이 최근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들어본 적도 없었다. 나 그럼 직접 알고 남에게 듣지는 않았나? 뭐 심하면 여기까지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김만배, 정영학, 정민용 이런 화천대유의 대주주나 관계자들하고는 2015년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하니까 연락은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2015년까지는 연락을 했구나. 아니면 같이 살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현성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는 형이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에 그 영상 나왔었죠. 그 전화가 와서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했다 이러면서 말했던 사람이 바로 조현성 변호사입니다. 남욱이 형은 이번 사건으로 미국에 출국한 게 아니라 3년 전부터 가족들과 미국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은 왜 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근래에 뉴스 나온 게 남욱 변호사는 물론 2, 3년 전부터 부인이 밖에 나가 있었다. 그런 얘기는 있었죠. 그런데 그 부인이 올해 갑자기 그 기자였다고 하죠. 갑자기 직장에 사표를 냈다. 3년 전에 미국에 갔으면 그러면 3년 동안은 거기 가서 있으면서 계속 그 직장 생활을 직업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거고 그러면 계속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만뒀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뭐 살짝 몰래 왔다 갔다 혹은 최근에 갑자기 보니까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출국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조현성 변호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미국 가서 살려고 3년 전부터 가족들하고 갔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그 보도하고 다르고 국민들이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르죠.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남욱 변호사는 도피한 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미국에 가 있어서 만일 그 안에 뭔가 소환해야 될 사건이 있었다면 우리는 모르지만 공소시효가 중단이 되죠. 자, 이번에 도피를 한 거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송환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다르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수사를 하게 되면 밝혀집니다. 도피인지 아니면 원래 거기 살려고 갔던 것인지 밝혀질 텐데 조현성 변호사는 굳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 우리는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화천대유 의혹이 터지자 미국에서 남욱이 형이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솔직하게 편안히 다 얘기해라 하고 대화를 나눴다. 그 영상을 보니까 좀 성가시게 됐다. 뭐 그래서 좀 미안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일문일답을 살펴보기로 하죠.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현성 변호사가 소유주로 있는 천화동인 6호에서 이제 배당 수익이 282억 원이 나왔다. 그게 이제 다른데 로비하는데 다 빠져나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러니까 유동규 씨는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 자기는 모른다 하고 선을 긋고, 그러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의, 그러니까 여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을 때 성남시가 지분을, 그러니까 성남시 100% 여기에 투자를 한 그런 공사죠. 성남시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하고 선을 긋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천대유 관련 업무는 그 대장동 개발 초기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5년에 그 땅을 담보로 291억 원을 빌린 게 전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천대유가 한 일은 정상적인 업무였다.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천화동인 6호가 282억 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정당한 돈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2015년에 그 사업 부지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땅 주인에게 땅값을 주고 땅에 대한 그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그 대장동 땅을 남욱 씨라든지 이 조현성 변호사,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왔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은 좀 다릅니다. 애초에 남의 땅을 자기가 돈을 주고 사오는 이런 간단명료한 그런 거래가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들도 바로 매도한 게 아니고 그저 그 담보로 제시를 하면서 이런 몇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현성 변호사의 이야기 속에는 많은 부분이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화천대유의 일은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것은 아주 합법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빌린 이후에 이자율 인상. 그 이자율이 왜 인상됩니까? 이 표현 참 묘한데, 그냥 이자율이 인상된 게 아니고 보통 그 연체이자 같으면 이자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입금이 증액되고, 빌린 돈이 차입금이 증액되면 또 빌리고 또 빌렸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이건 남욱 변호사가 했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게 전부다. 그리고 이게 돈을 못 갚고 빚이 늘어나고 그 다음 문제가 생긴 거, 그리고 지금의 모든 의혹은 그건 남욱이 알고 나는 모른다. 남욱 변호사는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 3년 전에 간 사람이다. 이번 사건 때문에 간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조현성 변호사는 손을 깨끗이 털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조현성 변호사는 천화동인 6호 소유주인데 어떻게 화천 대유의 지분을 받았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옛날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말이 많으면 거기에 반드시 빈틈도 있고 진실도 좀 딸려 나오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얘기를 합니다. 2009년에서 2010년 이때 그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하도록 정치권에 로비를 하는 대가로, 그러니까 로비 자금을 받았다는 거죠. 시행사 대표한테, 그 민간 건설업자 그 대표한테 남욱 변호사가 8억 3천만 원을 받았다. 그래서 2015년에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 최재형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이 무죄 판결을 한 것 때문에 아직 그게 공정한 재판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혹시 대가성이 있었는가, 뭐 이런 그 의혹을 사고 있는 그런 그 사건입니다. 그 남욱 변호사가 이 사건으로 이때 구속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현성 변호사가 합니다. 이 사건 때 구속이 돼 있어서 그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데 킨앤 파트너스라는 그 상대방하고 협상을 할 수 없었다. 구속돼 있으니까. 그래 이때 그 남욱 변호사 사건에 보면은 보석을 하려고 뭐 보석 재판도 했고 그것도 안 됐고 뭐 여러 가지 그 겹쳐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좀 있었고. 이제 개인적으로 조현성 변호사는 2014년 말부터 알게 됐다. 그러면 조현성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하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15년 5월쯤 형이 구속됐으니까 접견을 와달라 하고 형수님한테 그 말을 듣고 찾아갔다. 이게 이제 2015년 5월에 8억 3천만 원 그 돈을 받은 이것 때문에 그 구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 그 남욱 변호사를 변호를 하게 됐다. 그런데 이제 구속된 피고인 남욱 씨하고 그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인 조현성 이렇게 됐죠.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자기를 대리해서 킨앤파트너스에서 자금을 유치한 돈을 받는 그걸 맡아달라고 해서 수락을 했다. 이 부분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형사 피고인인데 형사인가 민사인가 그 로비 자금을 받았다 해서 지금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는 그런 피고인을 자기가 변호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2015년 5월이면 알게 된 지도 2014년 처음 알았다 그랬으니까 1년 남짓 됐는데 그 사람이 킨앤파트너스에서 자금 유치하는 거를 맡아달라. 그랬더니 그걸 자기가 맡았다. 좀 특별한 관계인 것 같죠.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조현성 변호사는 남욱 씨가 무죄로 나왔다는 걸 강조를 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그 최재형 후보는 아마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이거를 일일이 밝혀서 결백하다는 걸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덮어질 문제가 아니다. 이쪽에서 자꾸 이거를 팔아먹으니까. 그 이야기는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제3자에게 이익을 공여했을 수도 있고
지금 일어나는 일, 그 밖에 드러나는 일들을 보면 아마 그 의심은 쉽게 풀리지 않을 거다. 본인이 아주 작정을 하고 이걸 풀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이쪽에서 계속 문제 삼을 거다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현성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한테 이제 위임을 받은 거죠. 대리를 시켰으니까 위임을 받아서 키넨파트너스를 가서 만났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참 좀 특이합니다. 조현성 변호사가 가서 보니까 남욱 변호사 말하고는 달리 뭐 돈을 투자를 받고 돈을 유치라는 게 그거죠. 돈을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뭐 어떤 협상도 된 게 없고 진척이 된 게 하나도 없더라. 어느 정도로 없었냐? 이쪽이 이제 SK 쪽인 겁니다. 그 남욱 변호사가 SK 관계자하고 딱 한 번 만났고 10분 동안 만났을 뿐이다. 이거 조현성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남욱 변호사는 2015년 현재 이 돈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겨우 SK 관계자를 딱 10분밖에 만난 적이 없다. 협상이 진행된 게 없다. 그럼 그 사람은 한 게 없다. 남욱은 SK에서 돈을 유치하는 것과 상관없다. 이렇게 또 끊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성사시켰냐 하면은 이 키넨파트너스의 전 대표, 지금이 아니고 전 대표인 박중수 씨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초기 자금을 유치했다. 이러면 이렇게 됩니다. SK 쪽에서 돈을 끌어들인 거는 남욱 변호사는 아니고 조현성 변호사다. 자기는 그 앞에 박중수 전 키넨파트너스 대표를 통해서 했다.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아주 공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 공로로 남욱 변호사가 화천대유의 지분을 이 천화동인 6호 소유주인 조현성 변호사에게 줬다. 자기 그렇게 받은 거다. 뭐 일하고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가 질문을 화천대유 주주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주식 비율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이러니까 딱 잡아뗍니다. 조현성 변호사가 그 결정을 정확히 누가 했는지 모른다. 정확히 모를 뿐 아니라 누가 했는지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다만 내 지분이 얼마 정도 주어졌는지는 화천대유 쪽에서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거 보면 이 사람 말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지죠. 자기 지분이 얼마인지는 자기가 결국은 알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받은 거 아닙니까? 마치 무슨 먼 나라에서 오늘 아침에 눈이 내렸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식으로 나한테 조현성 변호사 자기한테 자기 지분이 얼마인지 그거를 화천대유가 알려줬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 자기 거는 받았으면 알 테니까. 그런데 내 지분이 얼마 정도 주어졌는지 화천대유 쪽에서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그 화법은 고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지금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언론인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니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범죄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법을 쓰는 게 문재인 씨, 이재명 씨 다 이런 화법 쓰죠. 그게 아마
변호사 직업병인가 싶기도 한데 그런 병이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하면 좀 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가 이제 법무법인 강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남욱 변호사,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이 조현성 변호사 다 법무법인 강남 소속이 아니냐.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 한 명이 있죠. 남욱 피고인 그 변호를 했던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인이 4명인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변호사들이 20여 명이 있었죠. 아주 굵직한 법무법인 쫙 있고 그랬는데 남욱 변호사하고 박영수 이 박영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였죠. 그 둘은 2014년 가을에 서로 알게 됐다. 그런데 그때 남욱 변호사가 이 법무법인 강남에 들어갔는지는 좀 불분명합니다. 그 전후 사정을 보면 그때보다 나중에 들어갔는지 뭐 그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기로 합시다. 일단 전부 강남 소속이다 그랬는데 조현성 변호사가 이 둘이 2014년 가을에 인연을 맺었다 이러면 그때 남욱 변호사가 법무법인 강남에 들어갔다는 것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처음 어떻게 만났는지 그 만난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박영수 특검이 2015년 1월, 그럼 2014년은 별개고 2015년 1월에 대한변협 회장에 출마를 하느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욱 변호사가 그 지지 모임에서 박영수 이 변협 회장 후보하고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부동산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관심이 생겼고 친해졌다. 이게 지금 그 조현성 변호사가 주워 다 띄워놓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남욱, 박영수, 조현성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 개발을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고 부동산 개발에 관심이 있고 그런 걸 하는 사람하고 친해지는 사람들이었다. 이거는 확실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2015년 3월쯤 그러면은 그 구속되기 직전이죠. 2015년 5월에 구속이 됐으니까 2015년 3월쯤 남욱 변호사가 조현성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제 수사를 받게 돼서 스크래치가 나는 바람에 사업 주도권을 김만배한테 다 뺏겼다. 이렇게 여러 차례 하소연을 했다. 그러면 김만배 씨하고도 이제 선을 긋는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남욱 피고인이 구속 재판을 받을 때 그때 상황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변명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 조현성하고 박영수가 같이 남욱 피고인을 변호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건 아니다. 물론 뭐 명단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정확히는 아닌지를 설명을 합니다. 남욱 피고인이 수사를 받을 때는 박영수 씨에게 변호를 요청을 했고 이것도 나와 있기는 했죠. 그리고 그 당시 법무법인 강남은
남욱이 구속되고 나서는 손을 뗄 때였다. 좀 말이 이상합니다. 어떻든. 그리고 나서도 남욱 변호사는 계속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였으니까 최근에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뗀다. 그러면 서로 갈라선다는 의미는 아닌가? 이게 무슨 뜻인가 싶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박영수 변호사를 이렇게 이 현장에서 빼내고 그리고는 자기가 들어갑니다. 남욱 피고인의 변호는 내가 맡았다. 조현성이 다 맡았다. 조현성은 여기 보면 그때가 상당히 초보, 경력이 없는 변호사였습니다. 조현성 변호사가 스스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입회하고 또 그거 이외에 키넨파트너스 자금 유치 그거 대리를 받았으니까 그거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느라고 6달 동안 하루에 2~3번씩 남욱 피고인을 찾아갔다. 그래 자기가 옥바라지를 한다는 소리까지 듣게 됐다.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하고 남욱 변호사하고 그 당시 피고인하고를 이렇게 엮여 있는 거를 풀어서 상당히 서로 잘 모르고 잘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법무법인 강남 홈페이지가 들어가지지 않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좀 그랬었는데 이제 기자도 그걸 물어봅니다. 법무법인 강남 홈페이지에서 남욱 변호사하고 조현성 변호사가 거기에 거기 소속으로 있지 않더라, 지워졌더라 이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남욱 변호사가 강남에서 퇴직을 했다. 그러니까 오래 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강남에 소속돼 있다가. 그리고 조현성 변호사도 법무법인 강남에서 퇴직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퇴직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 그래서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법무법인 강남에서 조현성 변호사가 퇴직한다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보니까 이 법무법인 강남이 201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아예 초기 멤버가 박영수, 조현성, 박영수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 이랬던 것이죠.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2016년 3월 18일 최재형 판사가 무죄 판결을 한 이후 그때 이후에 또 하여튼 법무법인 강남 소속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그만뒀으니까.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2008년에 개업을 했으니까 조현성 변호사보다는 좀 선배다. 몇 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조현성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가 네가 알고 있는 걸 다 털어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인터뷰에 응한다. 솔직히 다 얘기하겠다고 하고 나와서 한 이야기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해주면서 사람들이 그걸 믿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 어떻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던 정보하고는 모든 게 상당히 충돌을 일으킨다. 합치하지 않는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조현성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욱이 형은 3년 전에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 갔다가
가끔 한국에 온다. 기자였던 형수님은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뒤에 퇴직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애초에 3년 전에 거기 가서 살려고 갔는데 육아휴직 다 받아먹고 지금 와서 퇴직했다. 뭐 현실적으로 그게 이익이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명확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남욱 변호사하고 가끔 연락은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건 터진 뒤에 최근에 연락이 왔었다. 하필이면 최근에 왔다. 남욱이 형이 김만배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사건이 터졌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조현성, 남욱 이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김만배 씨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이 사건이 터졌구나. 이 말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김만배 씨와 연락한 적이 없어서 그간 일어났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2016년 앞에서는 김만배 씨하고 2015년 이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뒤에 와서는 기억이 새로워진 모양입니다. 2016년 이후에는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앞뒤가 좀 달라졌고 이제 남욱 변호사하고 조현성 변호사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 물었답니다. 김만배 씨는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김만배 씨가 했다는 그 많은 일들 우리는 모른다. 김만배 씨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김만배 씨가 모든 걸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하고 이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그쪽은 그쪽 문제고 그 다음에 대장동 개발 관계된 다른 사람들은 또 그쪽 문제고 결정적으로 김만배 씨하고는 모르겠고 자기들은 합법적인 일을 했고 정당한 대가를 받았고 조현성 남욱 두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제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검찰에 가서 그냥 편하게 아는 대로 다 얘기를 해라. 지금 인터뷰한 걸 보면 이거 이렇게 편하게 그냥 다 얘기를 하면 검사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좋다고 하면서 순순히 보내주기는 틀렸다. 그렇게 봅니다. 남욱 변호사는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느냐 이러니까 그 이후에는 통화한 적이 없다. 한국에 와서 후련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빈말인 것 같고 스스로 들어올 생각은 좀 없어 보인다. 그렇게 보이죠? 이런 경우를 흔히 도피 의사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만일 강제수사로 바뀌게 되면 영장이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인터뷰를 자청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마른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렸고 하는데 이때 돈을 못 갚아서 빌려서 쓰고 못 갚아가지고 보니까 남욱 변호사하고 여기 연결돼가지고 아마 2천억대가 넘는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연체하고 있다. 원금 이자 해가지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자가 좀 상승하고 그리고 차입금이 좀 늘어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남욱 변호사가 알지 나는 모른다. 그래서 조현성 변호사는 뭐 이게 그 조현성 변호사 식으로 솔직히 다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본인이 기억을 좀 잘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선후를 좀 바꾼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체 중에 일부만 이야기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 수사기관에 가서 좀 그 깊이 있게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도 많이 날 거고 또 그 선우가 잘못된 것도 좀 바로 잡힐 것이고 그 많은 것들이 이제 빈자리가 채워지면서 그림이 조금씩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이런 일문일답이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귀 기울이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좀 납득을 해보려고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어떻든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참 허해지죠. 그 수사를 하는 검사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워낙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그 큰 죄가 국민을 이렇게 편가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하는 거는 일단은 무슨 소리를 해도 못 믿는, 실제로 못 믿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 못 믿는 이런 풍조가 생겼는데,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해도 안 믿는 거죠. 저거 박범계 시키는 대로 하는 뭐 이성윤처럼 그렇게 그런 짓을 하는 그런 검사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구미에 맞추는 그런 검사다. 이렇게 국민들이 아주 그냥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검사들이 딱하죠. 그런 정치검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박범계 장관이 아직 그렇기는 합니다. 검사들을 직접 이렇게 칩을 붙여서 붙들고 흔들면서 자기가 직접 그 조종을 하려고 드는 부분이 가끔 보여서 좀 애석하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정말 옆에서 그냥 몽둥이를 들고 강제로 시켜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절대 다수의 검사들은 법대로 리걸마인드로 수사를 합니다. 그런 검사들이 이번처럼 이렇게 그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는 자들이 직접 범행에 관여가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데 써야 될 기술을 자기를 변호하는 데 쓰고 자기 수사를 망치도록 사실 수사를 제대로 못하도록 하는 데 쓰고 뭐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그래도 검사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검사가 그야말로 법을 지키는 그것만이 옳은 길이다 하는 그런 용기를 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검사들에게 바카스라도 한 병 사주고 싶다. 실제로 사주라는 건 아니고 그런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